의협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집단 휴진을 예고한 비대위 교수님들과 의협 지도부 여러분께서는 국민과 전국 환자분들의 엄중한 명령을 거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거 없는 의료 정책, 한국의료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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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더 이상 우리는 견딜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을 견딜 수 없고 이러한 전문가 집단을 또는 의사를 무시하는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없고 그리고 3개월 동안 교수들의 몸을 갈아 넣어서 유지해온 의료 환경을 견딜 수 없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뜻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부가 귀를 닫고 말을 도대체가 들어주질 않으니 저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전면적인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휴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특히 이제 환자들이 받게 되겠죠. 이 부분 문제는 뭔지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겠습니다. 정기단 교수님, 네. 먼저 서울대병원 교수들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이제 들어갔어요. 드디어 왔는데 500명이 넘는 교수진, 그러니까 전체 교수진의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타격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타격은 불가피하지요. 그러나 이제 그 지금 비대위 내부에서도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 생명의 환자를 볼모로 한, 어떻게 보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들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 투쟁에 대해서 지금 국민 여론이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예. 그 비판적인 여론에 대한 비대위 내부에서도 약간의 강원 세력이 있는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어떤 의사들의 그 비율조차도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18일 날 휴진 같은 경우도 현재 신고한 병의원이 아직은 그래도 전체 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그나마 좀 다행 아닌가.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명보다 의사 증원 반대가 더 중요하냐. 이런 어떤 의사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여론을 더 예. 수렴해서 집단 투쟁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어떤 그런 따가운 여론이 아마 앞으로의 그 집단 투쟁의 방향을 그 규모를 결정해주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철원 교수님, 네.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의사님들이 조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 보면 가장 머리가 좋고 똑똑한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의사가 증원되는 문제, 그리고 의대가 증원되는 문제, 이런 것도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만약에 지금 1,500명 정도 입시 요강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 지금 철회를 한다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세운 의료 개혁의 큰 방점이 의사 정원에 있는 거거든요. 결국 때문에 어떤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되돌릴 수가 없고요. 또 의사 정원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사 선생님들 보면 지금 마지막 어떤 몸부림, 어떤 마지막 네. 자존심을 건 집단 투쟁에 나서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좀 현명하지 못하다. 오히려 지금 보면 이때까지는 정부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사실은 의사의 시간들이거든요. 네. 의사 선생님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가장 유리한 그러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는 저렇게 어떤 집단 투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플랜 B.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의사들을 지금 1년에 이렇게 1,500명씩 계속 늘려가는 부분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한 2년마다 정부와 협의해서 조금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의사 정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제는 저는 정부에서는 의사 정원이랑 큰 대원칙은 결정이 끝났고요. 이제는 의사 선생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네. 저는 집단 투쟁이라는 부분들이 좀 잘못된 선택이다. 지금 나름대로 조금 모여서 조금 현명한 선택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서울대 비대위에서는 전면 휴진이다, 아니다, 무기한 이야기라는 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온도차를 보이면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죠. 이번 일주 동안의 외래와 수술 일정이 조절이 되었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은 열려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들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진료 받으십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외래 수술 일정 조절하여서 시간이 좀 나는 동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의료를 만들 수 있는지 공부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자, 김주호 부대변인님. 지금 일주일 정도 조정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저 메시지를 읽어야 하죠? 일주일 정도만 휴업할게요 라고 읽어야 될지 아니면 그 이유는 그때 봅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죠? 종합병원들이 지금 완전히 스탑된 게 아니고 분만과 마취, 뇌전증, 응급 환자들은 필수 의료는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급한 수술들, 위중한 수술들은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위중하지 않은 수술들을 선별해서 좀 스케줄을 조정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래도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저희가 개업이하고 종합병원하고 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개업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평상시에도 하루 6% 정도 휴진을 하는데 지금 뭐 2%, 3% 휴진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 뭐 휴업 그런 단체 행동이 의미가 없어졌고요. 종합병원, 즉 전공의가 사라진 종합병원이 문제입니다. 지금 과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그 전공의 증원 문제는 이미 의대 증원 문제는 확정이 됐고 정부 안대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역사를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도 조금 의사들을 너무 적대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 전공의 요 부분들을 좀 잘 달래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게 그리고 종합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뭔가 좀 달래고 소통하고 협조를 해야지 자꾸 막 의사들을 너무 매도하면은 상이 더 꼬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부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미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드린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전공의 분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돌아올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료개혁을 하시면서 2,000명 증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계에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고 그 결과 어땠습니까? 의료 인원 1,500명으로 지금 줄였고 추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전공의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스스로 뭐 사직하겠다, 일에 나오지 않다라고 해서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징계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네. 지금 철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사직서까지 낼 수 있도록 해서 사직서 내고 다른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문을 다 열어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젠 사실상 불법 파업과 비슷한 불법 휴진, 진료 거부를 하면서 완전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을 그 의대 증원을 제로로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의사 전공의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철회가 아니고 취소를 해서 영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돌아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죠? 이런 식의 어떤 그 요청에 불법적인 요청에 굉장히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금 그 의료계에서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전국에서 맘카페라든가 아니면 지역 카페나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여론이 지금 그 의사분들한테 등을 돌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는 정말 어렵다 하더라도 이 정부가 내민 손을 잡고 네. 제3의 대안을 만들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를 받는 사람은 바로 환자들입니다. 환자분들 목소리 듣고 계속 이어가 보죠. 사실 환자들에게 특히 암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특정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 치료를 해야 그 어렵다는 암도 사실은 그나마 치료가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중증암 환자들이 이런 치료의 시기가 이렇게 밀리고 거부당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중증 환자나 뭐 희진 안치성 환자들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거는 마치 그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자, 환자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정균환 교수님, 일단 서울의대 비대위에서는 진료 전면 중단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진료를 미뤄도 되는 수술, 진료,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거니까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이러다가 뭐 한두 명 정말 큰 문제가 또 발생하고 기사화가 되면 또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그 바람이죠, 바람. 그러나 이게 환자의 목숨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만에 하나 불상사가 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의료계 전문가들이 충분히 좀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 환자들 입장에서는요, 특히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불안감, 그 예.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뭐 위급하지 않은 환자들은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환자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아니 도대체 의사들이, 의료인들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도대체 어디서 찾고 있는 것인가에 예.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불안감이 지금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속에서 그런 환자들의 불안감을 뒤로 한 채 오히려 지금 뭐 일주일이다, 무기한이다 이런 거 가지고 의료계 내부에서 강원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 명분을,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 것이고요. 덜 위중한 환자들 위주로 지금 멈추고 있다라고 하는데 언론 보도 나온 것들 보면 암, 4기 환자들 한테도 뭐 그렇습니다. 중단 문자가 갔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 환자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기암 환자도 있는 것이고요. 예. 또 당장의 치료가 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항암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도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의료인들이 일시적으로 어떤 의료 일정, 진료 일정 조정을 통해서 환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 그 어떤 환자들이 그 안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병원 측에서 이를테면 진료 일정 바뀐 것을 아예 안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환자들은 도대체 내 진료 일정이 수술 일정이 언제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의사들이 나중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이 파국이 해결된 뒤에 병원 관계자들, 예를 들면 간호사들,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의료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들은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 교수님, 네. 지금 서울대 비대위 안에서 전략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무기한이다, 아니다, 한시적이다. 여기 내부에서도 지금 손발이 안 맞는 게 아닙니까? 일단 본인들도 보면 국민적 볼 때 이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강경파, 또 뭐 온경파, 온건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아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서로 계속 조금 헷갈리는 상황 같고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의협 회장이 주도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과격하고 강경파들이 조금 전체적인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금방 뭐 정기남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어느 정도 중증 질환자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진료가 연기되면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뭐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는 어린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언제든지 폐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일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료를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받을 수 없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빠질 수 네.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집단 휴진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망자가 나온다거나 불상사가 나오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거는 의사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과거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하는 그런 진짜 조금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존심 어떤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어쨌든 저는 의사들은 절대로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정부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빨리 정상 진료로 돌아오고 좀 정상적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 옵니다. 의사들이 돌아와야 한다. 뭐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그 생각에는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김조부 대변인님,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냥 우리 국민들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입니까? 아,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조금 전공의들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요구사항을 좀 들어보고 뭐 의대 정원은 확정됐으니까 되돌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본인들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의료 수가라든지 근무 환경에 대한 뭔가 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예.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듣고 뭐 좀 이렇게 되돌아오게 좀 정부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사실은 지금 보면은 그 개업이 그런 어떤 휴진율도 굉장히 낮은데 일부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네. 뭔가 좀 갈등을 좀 더 조장해갖고 국내 환경에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환자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환자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고집만 피울 게 아니라 좀 따뜻하게 대화를 먼저 제의하고 뭔가 예. 다독이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정부도 다가가야 할 텐데 우리 최 변호사님, 정부에서는 지금 병원장들한테 이 집단 휴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라 그렇습니다. 이런 요청까지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까? 그렇죠. 지금 누구한테 지금 그 구상권을 행사해라라는 취지냐 하면은 지금 대학 교수들이 나서서 지금 사실상 파업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대체 인력 병원으로서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나가게 될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파업을 하는 교수에 대해서 그 비용을 청구하라. 그런 취지인 것이거든요. 더불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의료보험에서 이렇게 그 보험금을 지급을 해줄 때 우선 지급 은행 그 대상 병원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법적 근거 예. 규정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의사의 어떤 그 파업을 사실상 막으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예.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화면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덕수 지금 그 총리님이 입술이 다 부르텄습니다. 저렇게 한 이유가 그만큼 막점 막후에서 의료계와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를 지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뭐 예. 화면들에서 우리 그 중환자들 가족이 눈물로써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른 데 갈 수 있도록 사직서를 받아달라. 네. 그래서 사직서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물에 건진 사람 받아줬더니만 이제는 그 보따리 내달라고 하는 정도로 해서 지금 본인들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행정처분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 달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행정처가 왜 있습니까? 네. 정부가 왜 있습니까? 결국 정부가 내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소진을 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정도 선에서는 나올 수가 있고 더불어서 아까 지금 부대변인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징계와 관련돼서 벌써 다 카드를 냈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필수 의료 패키지와 어떻게 보면은 그 의료 수가 조절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더 이상 그 정부와의 협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 단체를 예. 넘어서 전 국민이 의료계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 여당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정치권에서 이렇게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여야 정쟁이 거듭 이어지고 있습니다.